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도 지하화 사업은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되어 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그리고 재원 마련의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1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한 26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31조 원이라는 그 재원을 철도 부지의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삼성동 한전 부지의 매각 사례를 보면요, 한 24,000평을 10조 원에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평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 한 4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참이 지났잖아요. 한참이 지났고 지금은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30조 원이라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철도 지하화로 인해서 개발을 가능한 부지가 한 30만 평 되는데요. 평당 한 1억 원 정도에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30조 원이라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재원도 일정 수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월 말에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 사업 예정지로 신청한 지역이 5개 군데가 되는데요. 서울의 경부선과 경원선 라인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 부산, 대전 이렇게 해서 총 5개 구역에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 5개 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해야 되는 명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것이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 평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철도 지하화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대부분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 부지를 매각하는 지가는 수도권과 지방하고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도지구를 선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역에서 용산 그리고 노량진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 한강대로 라인을 서울시에서는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국토부에 선정된 5개 구역 중에서요, 모든 구역이 국토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선정된 구역의 타당성이나 재원 확보 방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도 사업지를 선택할 건데요. 기사들을 보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지가 선도 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는 재원 마련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나 용산, 노량진 같은 철도 부지를 매각했을 때 그 비용들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해당 구역들은 현재 상태가 아니고 중심 상업지로 종상향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면 재원 마련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선도 사업지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부선 그리고 경원선 라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철도 지하화 사업이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철도가 지하화되면 단절됐던 그런 지역들이 연결이 되고 특히나 개발해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연트럴 파크라든지 경춘선 숲길의 사례들을 봐도 철도 지하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거기가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의 모습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서울의
약 30만 평 정도가 되는 대단히 공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지역이 어디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번 발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역, 그리고 영등포역 4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4개 역은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역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역부터 노량진역과 영등포역까지 어느 지역이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단절됐던 지역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개발의 영속성이라든지 확장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주변에 개발이 된 곳이 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돼서 그 개발의 확장이 되지 않은 지역이 가장 1순위로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 용산역을 살펴보면요. 용산역의 한강대로변은 상당히 개발이 된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철도 지상철로 인해서 원효로 일대는 그 한강대로의 개발이 확장, 단절이 됐기 때문에 원효로 일대는 현재는 상당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역의 지하화를 생각해 보면 서울역도 보면 대로변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대로변을 지나면 그 외적인 공간들은 현재는 상당히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로변을 제외하면 중심지로 형성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을 보면요. 한강대로부터 국제업무지구까지 이르는 이 광활한 대지가 모두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도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현재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철도 지하화로 인해서 연결이 되었을 때 한강대로의 도시 중심지가 원효로 일대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1순위 수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이 잡혀 있는 곳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역들이 그 다음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영 일대를 보시면요. 캠프킴 부지의 개발 사업하고요. 남영 이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영역을 보면 고가와 같은 그런 지상철로 인해서 한강대로가 단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상철이 지하화 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상철이 지하화로 내려가면 청파동 쪽의 그 지역들이 연결이 되고 한강대로에 있는 개발 호재들을 자연스럽게 청파동 일대에서 누릴 수 있다. 지하화로 인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용산 민족공원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요. 남영역이 지하화 됐을 때 거리가 한 200m 정도면 충분히 용산 민족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서계 청파동 일대 그리고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청파동 2가라든지 청파동 3가 같은 재개발 추진 구역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량진역 일대는요, 노량진 뉴타운의 재개발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몰리는 지역이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노량진역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로 인해서 굉장히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철이 지하화가 되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여의도가 연결이 되면 충분히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노량진 일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등포역이 지하화가 되면요. 영등포역 맞은편에 있는 상업지가 배우지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고 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림 사거리 지역에 재개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 하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과거 사례로 이제 연트럴 파크라든지 아니면 경춘선 숲길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 큰 맥락에서 보면
단절된 지역이 하나로 연결된 사례들을 찾아보면 그 사례를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뭐 쉬운 것들은 뭐 해양사거리라든지 약수역 사거리에 있는 고가 도로들이 철거된 사례들 보면 고가 도로가 있었을 때랑 고가 도로가 사라진 이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일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계천 고가도로가 사라진 모습들을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전에 청계천 고가도로가 있었을 때의 그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도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 부동산 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호재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지역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재개발 투자하는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재개발 투자했을 때 재개발로 인한 그런 시세 차이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효로 일대가 우선 가장 눈에 들어오죠.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한강대로 일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원효로 라인은 한강대로에 비해서 개발이 굉장히 소외됐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리적 입지, 그리고 철도 지하화나 국제업무지구 등의 개발 호재가 있을 경우에 충분히 한강대로와 맞먹는, 한강대로의 그런 개발 확장성이 원효로까지 이어졌을 때 충분히 부동산의 이런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1순위 지역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원효로 2가, 그리고 용문시장, 그리고 뭐 신계동이죠. 원효로 2가랑 붙어 있는 신계동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 이런 지역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남명역 일대 지도를 살펴보면 남명역 건너편 쪽에 있는 청파동하고 맞은편에 있는 그 용산 민족공원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다는 얘기는 지금은 밑에 있는 뭐 굴다리 같은 걸로 굴다리를 지나서 이제 뭐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철도 지하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 일대가 공원이 되고 바로 민족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접근성이 보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영역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파동 2가 아니면 청파동 3가 재개발 추진 구역에 대한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면요, 그런 개발 호재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용산이라는 지역인데요. 용산은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개발되지 않는 대규모 땅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철도 지하화가 됐을 경우에 용산의 개발을 저해했었던 그런 저해 요인이 사라지면서 서울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산의 개발에 대한 이슈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도 국제업무지구나 철도 지하화 같은 재발 호재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임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결정하시는 분이 이런 재개발 호재의 가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기만 해서는 그 보석이 내 거가 되지는 않고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취해야 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2억에서 3억이지만 향후에는 용산이란 지역은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가장 1순위로 용산을 고려하시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고 향후에는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1순위는 무조건 용산을 눈여겨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